힘들으시오. 저는 재혼으로 만난 고등학생 의붓딸을 10년 넘게 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댁에서 제 딸의 결혼식. 전날 밤 전화를 걸어왔었죠. 내일 식장에 오시면 안 됩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으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제가 10년 넘게 키운 딸의 결혼식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시잖아요. 의부서머니 주제에 왜 나서려고 하세요? 그때 딸아이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내일이면 예쁜 드레스를 입고 빛날 거라고 설레며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몰랐겠죠. 자기 엄마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고민보다 더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나는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 걸까? 10년이란 시간도 피 한 방울보다 가벼운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를 나눈 사람만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으며 살아온 시간도 가족을 만들어낼까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사연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요. 10년 전만 해도 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제 첫 번째 결혼은 7년 만에 끝이 났어요. 남편의 잦은 외도와 시댁의 구박을 견디다가요. 40이 넘어서 이혼 도장을 찍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절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정말 무거웠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이미 안 계셨고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과일을 고르다가 손이 마주친 게 인연이 되었죠.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다정했어요. 저처럼 이혼 경력이 있었고요.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다고 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것도 두려웠지만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의 딸아이였어요. 애 엄마 역할 할 자신 없으면 만나지 말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외롭기도 했고 또 사랑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48배 나이에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서연이는 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고요. 남편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연이는 방문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고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눈물이 났었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런 아픔을 딛고 진짜 가족이 되어간 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이와의 생활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놓으면 서연이는 그냥 지나쳤어요. 배 안 고파요. 딱 그 한마디만 하고는 학교로 나가버렸죠. 도시락을 싸주면 가방에도 넣지 않고 식탁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빨래를 해서 방문 앞에 놓아두면요.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서연이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줘요.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연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친엄마는 서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을 보았고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다시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연이 입장에서는요. 엄마라는 존재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받아들이는 게 더 무서웠을 거예요. 또 떠날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겠죠. 저는 그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매일 아침 밥을 차렸고요. 서연이가 먹지 않아도 도시락을 쌌습니다. 빨래도 했고 방 청소도 했어요. 서연이 방은 못 들어가니까 문 앞까지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숟가락을 들었죠. 저는 그날 너무 기뻐서 반찬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그랬더니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에게 자랑도 했죠. 오늘 서연이가 밥 먹었어요. 남편은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서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뛰어왔습니다. 아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요. 아빠 일어나요. 아빠. 그렇게 사흘을 버티던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이. 부탁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렸죠.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여자 이제 어떻게 하려나. 애는 데리고 살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인데.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서연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를 정말 키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저였거든요. 남편이 남긴 돈도 얼마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아줌마.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절 불렀어요. 그것도 아줌마라고요. 나 어떻게 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떠났는데 아빠까지.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작은 어깨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때 제가 한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도 외로워서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요. 저도 이 아이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남겨진 세상에서 서로 의지할 사람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와 서연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학 입시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기였죠. 남편이 남긴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예전에 하던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죠. 몸은 고됐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연이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로 서연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학교도 자주 빠졌고요. 성적도 떨어졌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좀 신경 써주세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서연이 방문을 열었는데요. 서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군요. 손에는 아빠 사진을 들고요. 서연아. 제가 다가가자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아줌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줌마는 아빠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빠 없으면 나한테 관심도 없을 거면서. 서연이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요. 술 냄새가 났어요. 고등학생이 술을 마셨다는 게 충격이었지만요. 야단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혼내겠어요. 그저 옷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얼른 밥을 퍼줬어요. 서연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죠. 그게 전부였지만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어요. 같이 밥을 먹었고요. 가끔은 학교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술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했네. 우리 서연이는 아니고요. 그냥 서연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진로 상담 결과를 들고 왔어요. 나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 처음으로 서연이가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이너? 좋지. 서연이 그림 잘 그리잖아. 근데 디자인과 가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벌면 되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서연이의 꿈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줌마, 나 학원 안 다닐래요. 왜? 가고 싶다며? 아줌마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안 힘들어. 엄마 아니라니까요. 서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학원은 다녀야지. 내 꿈이잖아. 결국 서연이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한 번은 서연이가 학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꽃병에 꽂힌 꽃 그림이었는데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와, 우리 서연이 정말 잘 그렸다. 선생님이 이번 달 우수작이래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이 힘들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이 있었을까요? 서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연이는 서울에 있는 디자인 학과에 합격했어요. 아줌마, 붙었어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뻤죠. 우리 서연이 정말 잘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등록금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몇백만 원이나 됐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자취까지 해야 했죠. 저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신용으로는 큰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중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나 휴학할래요. 1년 일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안 돼. 넌 학교 다녀야지. 아줌마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나도 일할 수 있어요. 서연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결국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를 다니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요. 그리고 저도 일을 더 늘렸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고요. 저녁 9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왔어요. 주말에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끝나면 카페에서 일했고요.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우리는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서연이는 자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올 때 서연이는 아르바이트 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그리고 식탁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자요. 마이너스 서연 짧은 쪽지였지만 힘이 됐어요. 어느 날은 서연이가 먼저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서연이가 라면을 끓여놓고 있었어요. 아줌마 밥 먹었어요? 아니,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아줌마. 응? 고마워요. 서연이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다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컸구나. 이제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이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작품 준비로 바빴고요. 취업 준비도 시작했죠. 그리고 운 좋게도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줌마, 나 취직했어요. 서연이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이제 서연이도 사회인이 됐고요. 저도 조금은 짐을 덜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회사를 다니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가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 가려고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허전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는데 곁에 붙들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내 편한 대로 해. 서연이가 이사 간 뒤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그래도 서연이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왔고요. 반찬을 싸갔죠. 아줌마 혼자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괜찮아. 엄마 입맛 까다롭지 않으니까. 그러면 서연이는 웃었어요. 아줌마 이제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이가 제 생일을 챙겨준 적도 있었어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었죠. 아줌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했어? 당연히 기억하죠. 우리 아줌마 생일인데. 그날 우리는 둘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촛불도 켰고요. 소원 빌어요. 응, 우리 서연이 행복하기를. 그랬더니 서연이가 툴툴거렸어요. 아줌마 소원은 아줌마 거 빌어야지. 하지만 서연이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서연이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 놀러 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서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른 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방금 나 뭐라고 불렀어? 엄마요.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되죠? 서연이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를 만난 지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죠. 그럼, 당연하지.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인데? 서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이라고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데리고 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준호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첫인상부터 반듯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요.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준호라고 합니다.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서연이가 많이 의지가 되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서연 씨한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준호는 식사하는 내내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도 좋았고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자주 놀러 와요.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는 마음에 들어.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준호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선물도 챙겨왔고요. 저한테도 잘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정식으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서연이가 드디어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그래요.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졌죠. 엄마, 나 행복해요. 정말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졌어요. 준호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잡혔습니다. 서연이는 저한테 옷도 새로 사주고요. 머리도 하고 오라고 했죠. 엄마, 이번에 준호 부모님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알았어. 엄마가 잘할게. 저는 떨렸지만 기대도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식사 자리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서연 씨 가족 관계에 대해 여쭤보시던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 씨가 어머님과 피가 안 섞였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게 저희 어머님이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요? 그냥 오늘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 씨도 모르는 애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한데 제가 왜 물을 끼얹겠어요. 그날 저는 준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요. 한식당 룸에서 만났는데요. 분위기부터가 뭔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 김미숙입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준호 어머니는 제 손도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죠. 앉으세요.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두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연 씨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준호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서연 씨 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 친어머니는 서연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저는 서연이 아버지와 재혼했었고요. 서연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 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의부서머니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준호 어머니는 준호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야,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준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됐어요. 준호 어머니가 서연이 말을 잘랐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준호가 장남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연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 집안도 중요하거든요. 준호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안 계시고 의부서머니만 계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저희 서연이가 부족한 게 있나요? 성실하게 일하고 착한 아이인데요. 그건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준호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의부서머니 한 분만 계신 집안과 혼사를 치르는 게 우리 집안 체면상. 그 순간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체면이요? 제 엄마가 체면에 어긋나신다고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준호가 서연이를 말렸습니다. 서연아, 일단 앉아.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엄마 무시하는 이야기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앉자. 하지만 서연이는 앉지 않았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앉아서. 싫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 씨, 저 이 결혼 못하겠어요. 서연아,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무시하는 사람들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이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서연이를 쫓아갔어요. 서연아, 기다려. 밖에서 서연이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응, 괜찮아. 울지 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뭐가 부족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런 소리 들어야 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식당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연이는 말이 없었고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내가 엄마 생각 없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하지만 엄마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서연아. 저는 서연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리고 오늘 일은 엄마 탓이 아니야. 저 사람들 생각이 잘못된 거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네 집안 사람들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의부서머니는 체면에 어긋난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정말 서연이한테 집만 되는 걸까? 서연이가 나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한테 온 게 아니라 저한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괜찮아요. 준호 씨 잘못 아니잖아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님,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 씨,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조건을 내셨습니다. 조건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 씨와 결혼은 허락하시겠대요. 대신 준호가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결혼식 때 어머님이 신부 어머니로 나오시면 안 된대요. 뭐라고요? 그리고 혼인신고서에도 서연 씨 어머니 란을 비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머니가 없는 걸로 하래요. 그게 무슨, 저도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서연 씨가 어머님을 자주 만나는 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서연이 보고 엄마를 버리라는 소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준호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요? 아니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 씨 부모님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설득하신다 해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님, 서연이는 어렸을 때 친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준호 씨는 모르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겨우 그 상처를 극복하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준호 씨네 가족 때문에 또다시 그 상처가 벌어지는 걸 전 두고 볼 수 없어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면? 준호 씨가 결정하세요. 부모님 말을 따를 건지 서연이를 선택할 건지.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부모님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님. 서연이한테는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짐이 되는구나. 내가 없으면 서연이가 더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좀.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 부모님 다시 만나야 할까요? 글쎄다.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말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요. 서연아. 응? 내가 정말 준호 씨 좋아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봐. 엄마는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없으면 전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준호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준호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서연 씨 결혼을 포기하라고 설득해 주세요. 네. 우리 준호한테는 서연 씨보다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의부서머니 있는 집안과.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어머님도 서연 씨를 생각하신다면요. 서연 씨 미래를 위해서 물러나 주세요. 제가 왜 물러나야 하죠? 어머님 때문에 서연 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어머님네 집안 문제지 저희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시는 분들이랑은 얘기가 안 통하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부모님이 낸 조건, 준호 어머니의 전화, 모든 걸요. 서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결정하면 돼. 엄마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서연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저도요. 엄마가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요.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엄마 무시하는 사람들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준호 씨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더 소중해요. 서연아,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친엄마도 아닌데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다 나 때문이었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힘들지 않았어. 거짓말. 엄마 힘든 거 나 다 알아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그런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랑 나 가족 못 돼요. 절대로.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서연이가 준호를 만났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려고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불안하고 걱정됐지만요. 서연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응, 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 씨가 뭐래?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도 울었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래도 잘했어. 근데요, 엄마. 응?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했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런 어머니를 둔 서연 씨가 부럽다고.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대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서연이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너 만나서 행복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 없는데요.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준호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준호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밥도 안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제 탓인가요? 아니에요. 제 탓이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어머니라고. 피는 안 섞였어도 서연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 어머님이라고. 준호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준호 어머니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바뀌겠습니다.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서연이가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전 서연이 편이에요. 하지만 서연 씨도 준호를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준호 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제 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연 씨는 행복한 딸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호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서연이가 진짜 괜찮을까? 고민이 됐지만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웃었어요. 서연아. 응?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엄마 때문에 내가 좋은 인연 놓쳤잖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서연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 후회 안 해요. 진짜로요. 정말? 네.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나 버리지 않아줘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어요. 준호와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일에 집중했고요. 저도 평소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그래. 무슨 일 있어?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서연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녁에 서연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정우라고 합니다. 정우는 수수한 인상이었어요. 준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들어와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정우 씨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대학교 동기예요.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요. 서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 서연이랑 같은 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공통 관심사도 많고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우는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도 하겠다고 하고요. 준호와는 많이 달랐어요. 어머님, 서연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네요. 서연이가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받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후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허락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 부모님은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어머님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요? 네, 제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정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피는 안 섞였어도 딸을 혼자 키우신 분이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정우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요.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어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정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정우가 서연 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우리 두 아이 결혼 허락해 주시겠어요? 정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연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서연 씨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정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정우 아버지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자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준호네 가족과는 정반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죠?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다행이다. 나 정우 씨 정말 좋아하거든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정우 씨 부모님도 엄마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도 느꼈어. 엄마,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엄마도요? 응, 엄마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몇 달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엄마 어때요? 정말 예쁘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우리 서연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서연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엄마도 고마워. 엄마 인생에 와줘서. 우리는 드레스샵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요. 정우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네, 일찍 왔네요. 정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우리 사돈끼리 축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실에서 서연이를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응,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신부 어머니로 당당하게 나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부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 입장하십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혼주석에 앉았어요. 제 자리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입장했습니다. 정우와 함께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 엄마로 있어줘서요.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나도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정우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죠. 엄마, 나 다음 달에 승진할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우리 서연이 잘했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우도 자주 함께 와요.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사오고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괜찮지. 정우 씨야말로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정우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이를 정말 아끼고요. 어느 날 서연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저는 너무 기뻐서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엄마, 나 엄마 될 자격 있을까요?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하지만 나 친엄마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 기억 때문에. 서연아. 저는 서연이 손을 꼭 잡았어요. 넌 그런 엄마가 아니야. 넌 사랑받고 자랐잖아. 엄마한테요? 응, 엄마한테.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아이한테 줄 수 있어. 서연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좋은 엄마 될게요. 넌 이미 좋은 엄마야. 몇 달 후 서연이가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 엄마가 지어줄래요? 내가? 네. 엄마가 지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은서. 김은서 어때? 은서. 좋아요.
의미가 뭐예요? 은혜의 은, 서연이의 서. 서연이가 내게 준 은혜라는 뜻이야. 서연이가 또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더 고마워. 은서는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벌써 돌이 지났어요. 은서를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 아이의 할머니가 나라니. 은서야, 할머니 왔어. 제가 가면 은서가 환하게 웃어요. 할매. 옹알이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서가 엄마 제일 좋아해요. 그래. 할미가 너도 제일 좋아해. 저는 은서를 안았어요. 가벼운 무게가 참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한 적 없어요? 뭐를? 나 키운 거요. 힘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없어. 진심으로. 정말요? 응. 너는 엄마한테 선물 같은 존재야. 서연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도 엄마가 선물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 선물이었던 거네. 네, 서로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엄마, 나중에 은서가 크면 얘기해 줄 거예요. 뭘? 할머니가 나한테 어떤 분이었는지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를 진짜 딸처럼 키워주신 분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해야죠. 그래야 은서도 알잖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요.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아마 외롭게 늙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랑하는 딸이 있고요. 예쁜 손녀도 있습니다. 정훈의 가족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고요. 명절 때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어요. 정우 어머니는 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요. 사돈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때요? 나야 괜찮죠. 사돈 어르신은요? 나도 괜찮아요. 우리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해요. 가끔 준호네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정우가 우연히 준호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준호 형이 서연이 안부 물어보던데요. 그래. 네, 잘 지내냐고. 그리고 어머님도 건강하시냐고. 형이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서연이는 지금 행복하고요. 저도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죠.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저는 서연이를 낳지 않았지만요. 마음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저를 선택해줬고요. 우리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한 번쯤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사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